안녕하세요. 국토교통위원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러 오신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오늘 결정과 이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요청을 해서 제가 함께 왔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상미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셨고요. 우리 강민석 미추홀구 위원장님하고 또 최은선 미추홀구 부위원장 오셨고, 정태흥 대구 지역위원회 대표 오셨고, 신상원 부산 지역 대표 오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개정안 본회의 부의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본회의에 언제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27일, 8일경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정이죠. 국민의힘이 다행히 추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당론 반대를 할 경우에는 이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제2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폐기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최대의 민생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 현안이 제2 절차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 뭐 말끝마다 민생 최우선 정치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국회 최대 민생 현안,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민생 의제가 바로 전세 사기 건입니다.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조차 오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민생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아니면 우리는 집부자 정당이다, 이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6개월마다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그건 합의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 부의 자체까지를 반대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태도라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집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미래이기도 합니다. 집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고, 또 이게 결혼이고 출산이고 행복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민생의 중심에 바로 주거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74%가 40대 이하입니다. 4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청년 지원 대책이기도 하고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렇게 인색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선구제 후회수인데 이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안은 보증금 평가액 최대 30%까지 30%를 선구제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피해자 중에서 소액 임차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4조가 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저희가 정밀하게 현재 피해자로 특정된 수준에서 할 때 5천억 이하다 하는 점을 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김민기 위원장하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뭐 따져보니 한 1조 이하기 때문에 추가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천억 이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이상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최소한의 보호책 절박한 분들을 위한 선택지 정도가 담긴 법안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허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보험과 같은 원리거든요.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 반대할 이유고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쭉 민생 토론했지 않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민생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깡통전세 주택을 낙찰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와 정의당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선구제 후회수인데 대통령이 약속한 거, 민생토론에서 약속한 것 자체가 바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발표를 여당이 반대하는 겁니까?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결국 총선용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이 전세사기 특별법 책임 있게 챙겨야 합니다. 5월 27일 8일 날 뭐 합의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그냥 대통령 손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민생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가결이 돼서 대통령한테 회부가 되고 또 보름 동안 계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10일 이전에 5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포인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필요합니다. 뭐 출장 일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뭐 임기 끝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출장 일정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그렇게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망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 그런 민생 법안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이 법안에 책임 있는 마무리까지 감당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러려면은 10일 이전에 원포인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상미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또 신탁 피해자 한 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을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그냥 일반 사기가 아닙니다. 삶의 기본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민생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12월에 하지 못하고 6개월쯤이 더 지난 지금 이제 5월 달에 논의되고 있는 이 자체도 너무 답답하고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제 또 경매 중지도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저도 곧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쫓겨나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제가 상정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피가 마른 기다림이었는데 또 시간이 걸려야 되고 다음 회의가 또 열려야 통과될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들은 전문직이 아니라서 어떤 절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순방 계획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좀 늦춰질 수 있지. 이거 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뭐 정부 기관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 아니요.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으실 거고 열심히 지원책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선구제를 포함한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생업을 하지 못하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법률적이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이든 월차를 빼고 이런 일을 뛰어다니다가 잘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일상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해서 일을 못합니다.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렇게 온전히 개인한테 넘겨진 이 피해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과정을 대신 해주고 국민들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끌고 피를 말리시면 이게 어찌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재산과 보호를 한다는 이 기본 의무에 충실하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가 정말 큰 재난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이 재난을 딛고 일어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반대 의견 내지 마시고 이제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것에 입씨름하지 마시고 민생을 위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이자 신탁 사기 피해자 대표 정태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쯤에 제가 기사를 보는데 용인에서 신탁 사기를 당하신 분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출혈로 사망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신탁 사기 대표로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갈아 넣을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제 나도 그만해야 되나?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여기 뒤에 많이 서 있지 않다고 이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시민입니다. 저희는 시민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빚까지 떠안으면서 지금 임대인의 그 빚까지 떠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밤을 새우고 3시간, 4시간을 자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함께 해달라고 여기 와서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민심을 받아들이셔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이 법안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르면 27일, 28일에 연다고 하는데 그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한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2대 국회에서 발동된다면 이 법안은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저희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또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쫓겨나는 피해자는 생길 것이고 죽어가는 피해자는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21대 국회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 21대 최대 민생 의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의제만큼 정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된 광범위한 민생 피해 의제가 또 어떤 것이 있었나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21대 성적표, 특히 민생국회 성적표의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거, 대통령까지도 민생토론에서 이런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그 입장 피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민생 현안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7, 8일 날 그 본회의를 여는 이유,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이유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은 이제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국회 일정을 잡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별법이 그에 못지않게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민생 현안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상병 특별법이 오늘 통과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올 21대 국회 이전에 제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잘못되면 결국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권 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맡기는 꼴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민생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전세사기 특별법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0일 이전에 개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